여러분,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 돈, 외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진짜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의 진짜 의미와 결혼 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하나,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예요. 연애는 이벤트라면 결혼은 일상이죠. 연애할 때는 서로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결혼은 24시간 365일 함께 생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연애할 때는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 설거지를 언제 하는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인간은 최대 4년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혼 후 4년이 지나면 서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커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항상 멋지고 깔끔한 모습만 보여줬죠. 남친은 항상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고 여친은 집안을 깨끗이 유지하는 걸 좋아했어요. 둘 다 서로의 습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결혼 후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남친은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습관이 있었고 여친은 매일 아침 이를 닦을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치약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했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자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죠. 결국 이 작은 문제가 커져서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치약 하나로 이렇게까지 싶을 수 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면 정말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커플은 연애할 때는 주말마다 외식하고 영화 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일상으로 돌아오자 문제가 생겼죠.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잠자리에 들고 싶어 했고 아내는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지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죠. 이런 문제들은 연애할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연애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서로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외부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은 일상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대 4년까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후 4년이 지나면 서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혼기간이 보통 3년에서 4년으로 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동거를 하거나 상대방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하며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결국 결혼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서로의 습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도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둘, 일상의 합이 중요하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사랑은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서로의 습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결혼 생활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들이 쌓이면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B는 설거지를 나중에 몰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A가 기꺼이 설거지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제 친구 커플의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커플은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설거지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남편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했고 아내는 그걸 감사히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매일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는 왜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나는 매일 설거지를 하는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니? 아내는 당황했죠. 나는 설거지를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원하는 줄 몰랐어. 이렇게 서로의 습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서 점점 큰 스트레스로 번졌죠. 결국 이 커플은 설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야 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 다른 사람은 식탁을 정리하거나 요리를 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죠.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것부터 시작해 변기 뚜껑을 덮는 문제, 수건을 얼마나 자주 빨아야 하는지까지 수많은 일상적인 문제들이 쌓이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커플은 결혼 후 화장실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남편은 변기 뚜껑을 항상 올려놓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뚜껑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뭐 그런 걸로 싸우냐고 생각했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자 아내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왜 매번 뚜껑을 안 닫니? 내가 매번 닫아야 해? 남편은 그런 걸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니? 라고 반문했죠.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사소한 습관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사람과 끝에서 짜는 사람이 만났다면 둘 다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짜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서로의 습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도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의 일상적인 습관을 충분히 관찰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셋, 경제적, 건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는 경제 문제도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자린고비와 욜로족이 결혼한다면 서로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제 지인의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커플은 연애할 때는 서로의 소비 습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약을 중요시하는 자린고비 타입이었고 아내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욜로족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경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려고 했고 아내는 여행과 외식을 즐기며 돈을 썼죠.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만이 쌓였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니? 라고 화를 냈고 아내는 나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 건데 왜 간섭하니? 라고 반문했어요. 결국 이 커플은 경제 문제로 인해 큰 싸움을 했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죠. 결혼 생활에서는 경제적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커플은 결혼 후 집을 사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남편은 작은 집이라도 빨리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큰 집을 사기 위해 더 저축하자고 주장했죠. 이렇게 서로의 경제적 목표가 달라지면서 점점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경제 문제는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해요. 서로의 소비 습관과 경제적 목표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가 결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또한 상대방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나중에 아프거나 다칠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제 친구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결혼 후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죠.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혼 사유 중에는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 안정과 상대방의 건강 상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상대방이 아프거나 다칠 경우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죠. 여러분도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경제적 안정과 건강 문제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넷. 같은 것에서 웃고 같은 것에서 분노하는지 확인하라.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것에서 웃고 같은 것에서 분노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유머 코드가 같다는 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 종류였어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과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이었죠. 이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것에서 웃을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제 친구 커플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커플은 연애할 때부터 서로의 유머 코드가 잘 맞았어요. 둘 다 똑같은 유튜브 채널을 즐겨봤고 같은 코미디 영화를 보며 폭풍처럼 웃곤 했죠. 결혼 후에도 이 공통점은 큰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커플은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어요. 남편이 실직을 했고 생활비가 빠듯해졌죠. 하지만 둘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죠. 남편은 우리 이제 진짜 극빈층이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라고 농담을 했고 아내는 그 말에 폭풍처럼 웃었어요. 이렇게 같은 것에서 웃을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예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커플은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아이가 울고 보채는 날에는 집안이 전쟁터가 되곤 했죠. 하지만 이 커플은 서로의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아빠는 나는 이제 공기야. 엄마만 보여. 라고 농담을 했고 엄마는 그 말에 웃으며 그래, 넌 이제 공기야. 하지만 공기 없이는 못 살지. 라고 받아쳤죠. 이렇게 작은 농담 하나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커플은 작은 문제로도 큰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커플은 남편이 농담을 자주 하는 타입이었고 아내는 진지한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농담을 하면 아내는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화를 냈죠. 이렇게 서로의 유머 코드가 맞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는 같은 것에서 웃고 같은 것에서 분노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웃음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감정이 얼마나 잘 맞는지예요. 같은 것에서 웃을 수 있다는 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는 단순히 외모나 경제적 조건만 보지 말고 서로의 유머 코드와 가치관이 얼마나 잘 맞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같은 것에서 웃을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과 같은 것에서 웃고 같은 것에서 분노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웃음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사랑만이 아니라 일상의 합 가치관, 그리고 같은 것에서 웃고 분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도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셨죠? 이 영상을 통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